세종시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를 서두르고 있지만 야속한 장맛비가 또다시 내리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아산 충무교 건립 사업이 오는 11월 중 착공할 전망입니다. 최근 지연됐던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 참가업체에서 대안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천안의 한 대학 연구팀이 비틀거나 접어도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고탄성 전기변색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등에 다양하게 쓰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12년 만에 사망 실종자가 가장 많았던 이번 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오늘 뉴스 먼저 세종시 복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500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려 세종시 곳곳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긴급 복구에 나서 상당 부분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또다시 야속한 장맛비가 내리면서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연서면의 한 마을 입구. 집중호우로 끊어진 마을 안길을 잇는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조금씩 거세지는 장맛비를 맞아가며 중장비를 동원해 용 배수로를 다시 설치합니다. 진입로가 사라져 사흘째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바로 옆 기업 직원들은 계속해서 내리는 비가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빨리 복구가 돼야 저희랑 거래하시는 고객사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원활해질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출퇴근에 좀 원활해지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해지니까 빨리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인근의 국촌천역 한방로, 하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도로 한쪽 차선의 50m 정도 구간이 함께 유실됐습니다. 전날 이곳을 찾았을 땐 제방을 다시 쌓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로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빗물에 토사가 추가로 유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무너져 내린 절개지를 비닐을 이용해 임시로 덮어놨습니다. 여기로 가면 금방 하우스인데 걸어가고 저기다 찾아놓고 걸어오고 저희 하우스 잠긴 거는 한 40년 만에 침이야. 지난 13일부터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장군면의 한 경로당. 지난 주말 집중호우 당시 어른 허리까지 빗물이 차오르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재 도구 대부분이 물에 잠겨 쓰지 못하게 됐고 그나마 쓸만한 것들만 한쪽으로 모아뒀습니다. 아직 정비를 미처 끝내지 못했지만 다시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로 마무리는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수요일까지는 많이 온다니까 지나고 이제 개야 뭐를 하지 비 온 상태에서는 못 하잖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8일 낮 2시까지 세종 지역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560mm. 19일 새벽까지 장맛비가 이어지다 이후 21일까지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시 공무원과 군 장병 등을 동원해 긴급 피해 복구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침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하주차장 5곳에 차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설치를 완료했다며 이달 중에 한 개 단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 충무교 건립공사의 착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 참가업체 2곳에서 대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1월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홍수위 부족은 물론 노후화와 병목 현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면서 시작된 아산 충무교 건설공사. 충무교차로와 석정교차로 간 940m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실시 설계 등 일부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연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년여 만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충무교 건설공사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낸 뒤 현재 사전 심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2곳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안보다 비용이나 공사기간 면에서 더 효율적인 안을 업체가 제시하는 대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착공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입찰 참가업체 2곳에서 대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11월이면 충무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4년. 대안 설계에 따라 다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충무교 건설공사 준공 시점은 오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차세대 전자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천안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비틀거나 접어도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고탄성 전기 변색 소자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명한 필름에 전기를 연결하자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전기를 가해 색과 투과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 변색 기술로 최근 스마트 윈도우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배준호 교수와 박사과정인 제자 오승주 학생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낮은 전압으로도 필름을 접었다 펼 수 있고 10배까지 늘려도 성능이 유지되는 고탄력 전기 변색 소자를 개발한 겁니다. 온도와 습도에 취약했던 기존 소재의 단점도 극복해 오랜 시간 모양과 형태도 유지됩니다. 이 소재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있는 전극이라던가 이런 거랑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전극과의 접합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이제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겪어오면서 이제 많이 해결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신축성이 없어 활용도에 한계가 있던 기존 소재와는 달리 전자피부나 스마트 옷 등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등에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에 쓰는 것처럼 늘어나지 않는 소재였다면 앞으로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건 늘어나는 소재인데요.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소재를 기초 원천 소재를 저희가 개발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늘어나는 디스플레이에 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우주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연구팀은 앞으로 무전원 상태에서도 색이 변하는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 규칙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여야 두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는 21일 낮 2시부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해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과 국회 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의 건 등입니다. 민주당은 시당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만큼 국회 규칙 제정에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와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이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잇는 생태축 복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협력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천 금북정맥 생태통로는 길이 110m에 폭 30m의 육교형 생태통로로 경부고속도로와 시도 22호선으로 단절된 금북정맥을 잇는 사업이며 모두 393억 원이 투입돼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주최한 충남직업계고 취업박람회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직업교육정책 홍보관과 취업준비관, 현장 면접관 등이 마련돼 46개 업체, 6개 기관, 직업계고 학생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행사 전에 서류 전형을 마치고 행사 당일엔 현장 면접이 이루어져 간소화된 채용 절차에 대한 좋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또 9월이면 각 대학마다 수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런 수험생들에게 진로 진학 도움을 주기 위해 세종에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학 진학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종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개회식과 함께 몰려든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유명 대학 입학사정관이 있는 설명회장엔 학생과 학부모 탈 것 없이 찾아와 강의실을 가득 메웠고 각 대학 상담 부스에선 1대1 컨설팅이 이뤄졌습니다. 생기부를 종합 전형으로 쓰려고 생기부를 생명 쪽으로 맞춰왔는데 혹시 임상병리학과 지원도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임상병리학과도 생명 관련 계열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계열인 것만 아니면은 그래도 종합 전형을 쓸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세종 대입박람회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 20곳을 비롯해 모두 71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은 취소 또는 축소 진행됐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4년 만에 다시 대규모로 열린 겁니다. 진로교육원에서 개최하는 23년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는 학생, 학부 및 교사들에게 대학에 대한 정보와 이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에 따른 진로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궁금했던 거를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전형도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입학사정관과의 1대1 상담은 사전 접수 30%와 현장 접수 70%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상담이 어려운 대입정보 취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특별 상담 공간이 마련돼 별도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전문적인 이 대학 입학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우리 진로교육원 자체 내에서의 상담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계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교육청 진로교육원은 대입박람회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대입 시즌을 앞두고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성성 호수공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266명으로부터 70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금상인 성성 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일몰을 비롯해 6점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공모 결과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다음 달 1일 시청 봉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중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출범 후 경쟁력이 점차 후퇴하다 최근 들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조치원읍 남리로 가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경부선철도를 중심으로 조치원읍 동부 하단에 위치한 남리입니다. 세종시 출범 전까진 예식업과 요식업 등의 상권이 활성화됐던 곳으로 정주 여건 역시 조치원 어느 지역에 견져도 부족할 것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치원 상권의 중심이 경부선 서부에 있는 침산지구로 이동하더니 세종시 출범 후부턴 신도시로 집중되면서 남리 지역의 경쟁력 역시 점차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예식장을 중심해서 예식에서 발생되는 요식업도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침산지구에 상권이 새로 개발이 되면서 상권이 사실 또 많이 이동을 하고 이제 좀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남리 곳곳에선 폐업하거나 임대 중인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의 기회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은 조치원에서도 도심 속 자연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36번 국도 옆으로 조성된 조천변 벚꽃길은 봄철 세종시의 가장 유명한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 상권 바로 옆으로 조성돼 있는
300m가량 길이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짧은 산책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와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쉬고 피크닉도 할 수 있는. 최근 들어선 이런 지역적 장점을 고려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카페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지역의 유명 맛집도 하나둘 이전해 오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식당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카페 위주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들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문화 공간도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남미가 이제 미래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발맞춰 조치원읍에선 이곳 메타세콰이어 길을 걷고 싶은 산책로로 조성하기 위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조경수 가지치기, 배수로 정비,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해 관광 상품화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야간 경관 조명, 포토존,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광 상품으로 가치를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아가 이곳에서 버스킹과 플리마켓 등을 열어 지역의 명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중심으로 상권이 점점점 뻗어 나가서 침체됐던 또 공실이었던 상권이 다시 가득 차는, 그래서 지금 상권도 살아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남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메타세콰이어 길을 중심으로 조천과 연계한 도심 속 산책로가 매력인 이곳 조치원은 남리. 지금의 상권 침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 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그동안 평택에서는 미군 기지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주민 스스로 입증해야 해 정부의 배상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정이 피해를 입증하고 정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중구 신당 5동과 동화동은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현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화동 1구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는데 소유자 20%의 동의율이 관건입니다.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친절한, 즐거운, 안전한 잼버리를 다짐한 봉사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십억을 들여 세단장한 문현 지하보도가 준공 5개월도 안 돼 곳곳에 물이 새고 시설이 고장나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농가에서 생산은 되지만 온전한 모양을 가지지 않아서 시중에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농산물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푸드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지역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고 있는 윤준양 씨를 만나봅니다. 못난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비상품 농산물을 허브티 재료로 가공해서 블렌딩 티를 개발하고 있는 윤준양이라고 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데 겉모습만의 이유로 이제 폐기 처리되거나 유통되지 못하는 상품들을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민분들은 모든 작물을 다 자식처럼 키웁니다. 근데 단순히 겉모습만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들을 새로운 가치로 다시 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리사이클링은 쓰던 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개념이라서 업사이클링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서 리사이클링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활동인데 버려지는 식품이나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는 활동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상품 농산물, 못난이 농산물, 겉모습만의 이유만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분쇄, 건조, 로스팅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을 이제 허브티 재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에 있었을 때 차는 이제 취미 생활로 접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블렌딩 티라는 걸 미국에서 처음 접하고 거기 안에 들어간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섞여 있는 차를 보면서 이게 꼭 찻잎을 사용한 것만이 차가 아니구나.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이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판매나 유통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미국 생활에서 봤던 그 많은 못난이 농산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한국도 미국과 다르지 않겠구나. 한국에서도 못난이 농산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못난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을 보러 이제 농가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농가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처리하기 힘들어했던 그 골칫거리를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되게 대학 생활 때도 그랬고 이제 유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저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해주시는 거에 더 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가장 자식처럼 키워서 버려야 하는 그런 힘듦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보람된 이유고 저희가 이제 비상품 농산물을 가공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에 가지고 있는 그 인식 개선에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즐겁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자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비상품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안이 한 가지가 나왔다면 이게 제가 하고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도 다양한 측면으로 많은 분들이 이 활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라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을 많이 수급을 하러 농가도 다니고 농민분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단순히 겉모습만의 이유만이지 그게 맛이나 품질 또는 뭐 영양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들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더 좋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보됐지만 이번 장맛비 특성상 언제 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도 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만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만큼 계속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산행이나 캠핑은 절대 안 돼요.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경우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낮은 다리는 절대 건너지 말고 통행 중 고립되었다면 119에 신고합니다.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경우 즉시 대피하고 차량 확인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수로는 미리 점검하고 비가 많이 올 땐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여름을 위해 우산을 챙기듯 안전수칙도 챙겨주세요.